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98호 제3면 기사입니다. 발달장애인아 둔 부모님의 절규 우리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은데 저는 지금도 늙고 있습니다. 김근용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평택 6, 이 좌장을 맡은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욕구와 정책과제 마련 토론회가 9월 4일, 월, 평택시 장애인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0세 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좌장을 맡은 김근용 의원은 우리 시대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 진짜 상생과 진짜 보육을 위한 작지만 큰 걸음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현안들이 잘 정리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이 논의되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주영 환경국립대학교 재활복지대학부 교수는 노년기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으로 건강의료 지원, 평생교육 지원, 중장년 이후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지원, 커뮤니티 케어 중심의 주거 지원, 노년기 발달장애인의 가족 지원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강태숙 한국장애인부모회 평택시 지부장은 평택시 발달장애인 학교 부족 문제, 고령의 부모님과 장애인들에게 절실한 중장년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문제 해결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은 발달장애인의 24시 지원체계 구축, 생애주기에 맞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과 중장년기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시도 차원의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전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김순희 평택시의회 의원은 학령전기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영유아 보유시설의 필요성과 학령기의 특수학교 조성을 위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지원,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자립능력 증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김영덕 경기도 장애인 자립지원과 팀장은 경기도 차원의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설명하며 시 군별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의 협력 필요성을 말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김민영 경기도 발달장애지원센터 센터장은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 및 조기 개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주간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의 확대 설치 필요성 등을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언급된 다양한 현안들과 제안된 정책 사업들이 실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도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챙기고 살펴보겠다라는 마무리 발언을 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의정부 나눔축구봉사단, 장애인복지시설의 나눔봉사 진행. 의정부시, 시장 김동근은 8월 29일 의정부 나눔축구봉사단, 단장 황석진, 주태로 의정부 장애인 주간 단기보호시설 곰돌이네 집에서 음악 공연과 선물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1부 음악 공연, 2부 나눔 봉사로 진행됐다. 음악 공연에서는 풀피리, 노래, 오카리나, 밴드 등 다양한 음악 공연을 선보였다. 이어 나눔 봉사에서는 의정부 나눔 축구봉사단이 준비한 선물을 김동근 시장과 함께 전달하며 곰돌이네 집 이용인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이용자는 즐거운 공연도 관람하고 다양한 선물도 받게 돼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나눔의 미학을 몸소 실천한 단체와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이용자들에게는 얼마 남지 않은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화폐다운, 추석 명절 전 인센티브 확대, 최대 3만원 지급. 안산시, 시장 이민근은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한 달간 안산화폐다운의 인센티브를 기존 7%에서 10%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최대 30만원을 충전하면 이 번지만 1,000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지만 9월 한 달간은 30만원을 충전하면 총 3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10월부터는 다시 기존대로 환원된다. 시는 추석을 맞아 소비 활성화 및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이번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황병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추석 연휴를 맞아 골목상권 활성화와 고물가에 따른 서민 경제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화폐다운은 지역 내 음식점, 마트, 병원, 학원 등 2만 2천여 개의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앱이나 안산시청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현 경기도의원, 발달장애인의 자활 자립 위한 지원센터 확대 필요.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수원 7, 은 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오강현 김포시의회 부의장, 이경규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포시지회 지회장, 이대성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포시지회장, 최미순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김포시지부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포시 관내 지적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의 자활 및 자립을 위한 장애인 자립지원 운영기관 설립 활성화 추진 정담회를 열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지적장애인 자활 및 자립을 위한 지원기관 활성화 김포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현안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김포시 관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지원, 권익공호, 자립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관 설립 및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시군뿐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을 이야기했다. 경기도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특성 및 생애주기에 맞춰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제공하기까지의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김포시 관내의 전무한 실정으로 발달장애인 전문가의 개입으로 체계적인 자립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김포시 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사회 정상회를 구현함을 기대할 수 있으며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자활에서 자립까지의 자립생활 역량 성장으로 사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최종현 의원은 경기도 및 시군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설립 활성화 및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사업 운영 활성화의 일환인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의 운영 목적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특히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지원, 권익공호, 자립생활 능력 향상 및 사회 참여가 확대되기 위해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 시군구 공모사업뿐 아니라 도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받아 운영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자활 및 자립을 위한 김포시의 기반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포천교육지원청, 일상생활에서부터 시작하는 장애이해 교육. 포천교육지원청은 8월 30일, 수, 포천교육지원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을 주제로 2023 포천교육지원청 장애이해,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의 능력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 증진 및 다양성을 존중하는 일상생활 장애 공감 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포천교육지원청은 전 직원에게 교육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 운영 지침 준수를 위해 실시간 화상회의, 줌을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 강사로 초청된 영남미래교육센터 대표 황미정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인 고용을 주제로 교육을 이끌어 나갔다. 정영숙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육을 통해 포천교육 가족들의 장애 감수성이 향상되고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없는 직장 내 포용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안산시, 시민안전 최우선, 지역사회 응급의료 체계 구축 박차. 안산시, 시장 이민근, 상록수 단원보건소는 지난 30일 지역사회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안산시 응급의료협의회 운영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협의회는 보건소,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유관단체 등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돼 재난대응 응급의료체계 및 응급상황 대처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 자문 등의 역할을 한다. 이날 단원보건소 단원문화실에서 열린 회의는 기존 위원 12명 외에 응급상황 발생 시 유기적 업무 협조를 위해 상록 단원경찰서, 칠석의료재단 사랑의병원 전문의 등 3명을 신규 위촉해 총 15명이 참석했다.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 재난의료 대응체계 모의 훈련 방법 및 내용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 추진 내년도 응급의료협의회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진숙 단원보건소장은 최근 다수의 이상동기 범죄, 응급실 뺑뺑이 사건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대비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응급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 상록수 단원보건소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마우 체결을 통해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 민관 합동 재난의료 대응 모의 훈련 응급의료기관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보다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다.